어느 날 나는 숲에서 길을 잃어버렸다. 시간이 늦어 밤이 되었고 배도 고파졌다. 그런 가운데 한 가게를 찾아내었다. 여기는 어떤 레스토랑? 이상한 이름의 가게다. 나는 인기 메뉴인 나폴리탄을 주문한다. 몇 분 후인 나폴리탄이 나왔다. 꽤나 맛있게 생겼는데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나폴리탄을 먹었다. 짜다. 어쩐지 이상하다. 정말 짜다. 너무 짜서 머리가 아플 정도로 짜다. 나는 불평을 늘여놓았다. 아니 어떻게 나폴리탄이 이렇게 짜요? 죄송하다는 점장과 함께 다시 만들어주겠다는 말을 듣고 나는 기다렸다. 몇 분 후 다시 나폴리탄이 나왔다. 이번에는 멀쩡해 보였다. 나는 가게를 나왔다. 잠시 후 나는 눈치채고 말았다. 여기는 어떤 레스토랑, 인기 메뉴는 나폴리탄. 오늘 할 컨텐츠는 나폴리탄 괴담 읽기. 나폴리탄 괴담이라는 게 얘들아 이제 막 엄청 명확한 해석이나 이런 게 없고 그냥 듣는 이로 하여금 약간 뒷얘기가 어떻게 되는 거지? 상상하게끔 만드는 게 나폴리탄 괴담이다.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막 뭐지? 싶을 때쯤에 이해가 가는, 자기 혼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감성의 괴담이야.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 첫 번째 나폴리탄 괴담. 핵전쟁 이후 7개의 규칙.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 첫 번째. 천사들은 진짜가 아니에요. 천사를 보는 것은 여러분의 눈에 핵 폐기물이 일으키는 효과입니다. 환각을 보는 거죠. 제발 그들이 하는 말을 듣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을 당신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그들은 천사가 아닙니다. 진짜 천사는 눈에서 피를 흘리지 않아요. 두 번째. 당신은 갈색 가래 기침을 해선 안 돼요. 저는 당신이 혼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을 거예요. 만약 당신이 누군가와 함께 있다면 그들에게 다음을 부탁하세요. 총이나 칼로 빨리, 최대한 빨리 죽여달라고 하세요.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고 당신이 접촉한 적 없는 물건들을 가져가세요. 갈색 가래는 감염된 핵 액체입니다. 가래는 그것을 만지는 사람 누구에게나 치명적입니다. 며칠 안에 가래는 어떤 전조 증상도 없이 당신의 면역 체계를 손상시킬 겁니다. 천천히.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폐에서 증식해서 당신이 기침할 때마다 숨이 막히고 심장이 아파오고 천천히 당신을 고통스럽게 죽일 겁니다. 세 번째, 일어선 자에게 자비를 베풀지 마세요. 그들은 오래전 죽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목숨을 빼앗기 전에 그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세요. 그들은 죽일 때마다 더 강해집니다. 네 번째, 음식과 물을 한데 모으세요. 절대 물을 다 쓰지 마세요.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다음 식사가 언제일지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음식이 무엇이든 집을 떠나는 것보다는 그걸 먹는 게 훨씬 좋겠죠. 비록 음식이 썩었거나 음식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더라도 말이에요. 간혹 보통 인간은 최소 1500칼로리가 필요하지만 움직이지 않고 누워만 있다면 600칼로리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물을 안전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을 경우에만 검토해 보세요. 강 근처에 살면 강에서 물을 얻을 수도 있지만 조심하세요. 몇몇 일어선 자들은 조심하지 않는 사람들을 쓰러뜨릴 준비를 하며 강에 숨습니다. 그들에겐 폐가 없어서 익사하지 않아요. 여섯 번째, 별은 당신의 유일한 친구예요. 만약 여러분이 집을 떠나기로 결정했다면 밤에 떠나도록 하세요. 별을 따라가면 안전한 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멀리 있는 별과 천사를 혼동하지 마세요. 그들은 당신을 죽음으로 이끌 것입니다. 일곱 번째, 항상 총을 가지고 다니세요. 이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을 공격하는 그 어떤 것도 제압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산채로 물어뜯기고 잘근잘근 씹히면서 죽어가겠죠. 만약 그렇게 되고 싶지 않다면 머리 위에 빵. 생각보다 이게 막 무서워 하는 이야기가 없네. 안타깝다. 약간 좀 더 막 완전 무서운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두 번째, 만약 이 글을 읽는다면,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는다면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그들 중 한 명뿐이라는 겁니다. 나쁜 소식은 당신은 이 규칙들을 완벽하게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지내세요. 첫 번째, 이것을 읽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글을 다 읽었더라도 계속 읽는 척 하십시오. 특히 중요한 점은 만약 두려움이 느껴진다면 날이 밝을 때까지 두려울 거라는 거. 두 번째, 절대 이 게시물을 클릭하지 마십시오. 가능한 오래 여기 머무르세요. 음악을 재생할 수는 있지만 10초 이상 이 페이지를 종료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등이 벽에 닿도록 하세요. 그것은 화면에서 눈을 떼게 하기 위해 당신을 놀리는 것을 좋아할 겁니다. 여러분은 목 뒤나 발톱이 닿는 느낌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벽에 등을 기대고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네 번째, 그것들은 굉장히 교활합니다. 당신은 오늘을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그것들은 항상 돌아올 것입니다. 두 번째 만남까지 며칠 또는 몇 주 걸릴 수가 있겠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다섯 번째, 만약 형제가 있다면 그들을 죽이십시오. 어떤 방법도 괜찮습니다. 그들이 그것들을 흉내내는 것인지 아니면 당신의 친형제인지 구별할 방법이 없으니까. 여섯 번째, 만약 여러분이 방 한구석에서 그늘진 존재를 느낀다면 그것을 무시하세요. 그것은 화면에서 눈을 떼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함정입니다. 일곱 번째, 화면을 쳐다보면 창밖의 하늘이 주황색 또는 노란색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낮이라는 걸 확신하지 않는 한 밖을 보지 마세요. 여덟 번째, 그것들은 오전 6시에 떠납니다. 아홉 번째, 위를 보세요. 열 번째, 위를 봐. 나쁘지 않았네. 이건 조금 무서웠을지도. 괜찮지 않았나? 안녕. 조금 약간 좀 더 공포 같은 공포 그런 거 없나? 뭐 아무튼 그 다음 거 한번 읽어볼까? 미친 소리로 들릴 거라는 건 알지만 제발 좀 들어주세요. 나는 방금 그들이 당신 집에 뭔가 표시하는 것을 보았고 당신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들이 당신의 냄새를 외우지 않는 한은 당신은 괜찮을 거예요. 날 믿어요. 그건 그들이 당신을 잡도록 내버려 두는 것보다 훨씬 덜 고통스러워요. 이 글의 목록을 읽고 반드시 실행에 옮기세요. 첫 번째, 밖으로 나와. 두 번째, 절대 홀수 번호를 읽지 마세요. 만약 홀수 번호가 목록에 나타나면 읽지도 마세요. 제가 쓴 게 아닙니다. 네 번째, 문과 창문을 잠그고 천으로 가리세요. 여섯 번째, 거울을 보지 마세요. 창문을 다 닫자마자 거울을 천으로 덮으세요. 여덟 번째, 절대 거울을 들여받아 보지 마세요. 만약 천이 거울에서 떨어지면 도망치세요. 아홉 번째, 나를 들여보내줘. 열 번째, 만약 누군가 문을 두드린다면 창문이 없는 방으로 가서 문을 잠그고 바닥에 앉아 얼굴을 가리세요. 다음날 아침까지 방에서 나오지 마세요. 11번째, 들어가게 해줘. 12번째, 누군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더라도 절대 대답하지 마세요. 나는 이미 너의 집에 들어왔다. 14번째, 만약 그것들 중 하나라를 보면 어떤 소리도 내지 마세요. 그것은 아직 당신을 알아채지 못했을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있습니다. 나는 너가 보인다. 16번째, 누군가 당신을 움켜쥐는 듯한 느낌이 들면 죽은 듯 가만히 있으세요. 숨도 쉬지 마세요. 아마도 당신이 이미 죽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야. 18번째, 다음 날까지 버티고 집을 불태워버리세요.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약간 좀 나폴리탄 괴담이 좀 그닥 그렇게 무섭지가 않다. Hello 기삼. Today concept is horror.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야? 아니 생각보다 막 엄청 무섭지가 않네. 약간 이런 게 더 무섭겠다. 약간. 나 일부러 이거 가져왔는데 소리 나는 거 ASMR. 뭐 없나? 저게 뭐예요? 저거 나야. 아, 개 무서운 거 뭐 없나? 무서운 얘기.
이거 한번 해볼게. 백화점 내 모든 손님들에게 알립니다. 백화점은 현재 예상치 못한 정전을 겪고 있습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즉시 백화점에서 가장 가까운 불이 켜진 구역으로 가십시오. 이미 불이 켜진 지역에 계신 분들은 어두운 곳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불이 켜진 구역이 백화점의 다른 곳과 다르게 꾸며진 경우 그 구역에 절대 접근하지 마십시오. 대신 가능한 한 가만히 있다가 추가 지시를 기다려 주십시오. 현재 위치에서 쇼핑몰에 불이 켜진 부분이 보이지 않을 경우 가능한 크게 이름을 외치시면서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부르거나 대화를 시도하는 소리가 들리면 응답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름을 계속 외치면서 소리의 반대 방향으로 최대한 빨리 걸어가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뛰면 바닥이 무너질 수도 있고 백화점처럼 보이지 않는 새로운 장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더 이상 안내 방송을 들으실 수 없으며 저희가 귀하의 이름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그들의 이름을 외치는 것을 듣는다면 그들에게 반응하거나 그들을 향해 움직이지 마십시오. 대신 가만히 있으면서 귀하의 이름을 계속 외쳐주시면 됩니다. 만약 귀하가 아는 누군가가 실종되었다면 그들을 찾기 위해 어두운 곳으로 소리 지르거나 어둠 속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대신 분실자의 이름을 쇼핑몰 직원에게 보고하여 안내방송이 나올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쇼핑몰 헬프 센터에서 그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상가에 불이 켜진 구역이 있을 때 상가의 어두운 구역에서 누군가가 이름을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면 응답하거나 어두운 구역에 들어가지 말고 상가 직원에게 이름을 신고하십시오. 백화점 직원이 얼굴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경우 어찌됐든 보고하십시오. 다른 직원을 찾고 그들에게도 보고하십시오. 얼굴이 있는 직원을 만날 때까지 반복하십시오. 분실자의 이름을 신고한 얼굴에 직원들의 소재지도 함께 보고하여 안전하게 퇴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곳에 있을 때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면 백화점의 천장 조명과 같은 직사각형 형광등이 아니라면 제자리를 유지하십시오. 매장 간판 및 네온등과 같은 간접 또는 비형광 광원은 충분히 밝지 않으므로 귀하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백열전구와 촛불 및 발광장치와 같은 비전기 광원은 적극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만약 귀하께서 그것을 본다면 귀하의 이름을 외치면서 가능한 빨리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십시오. 광원이 접근 중인 경우 현재로서는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쫓기는 것을 본다면 대답하거나 그들을 도우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 이름 외에 그들의 이름을 외치면서 가능한 빨리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세요. 안내방송 중에 귀하의 이름이 잘못 발음된 경우 안내방송을 무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즉시 앞으로 걸어가십시오. 계속 앞을 향하시고 벽, 신체 부위, 사람, 이 안은 다른 물체와 같은 장애물을 피하려고 방향을 틀지 마십시오. 귀하는 항상 쇼핑몰 헬프센터에 도착할 것입니다. 만약 무언가에게 사로잡힌 경우 절단, 상해, 폭행 등의 신체적 상해를 입히시기 바랍니다. 안내방송을 통해 헬프센터로 호출받을 경우 자리를 뜨실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신체가 재기능을 하지 않거나 온전치 않은 것을 무시하고 즉시 직진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항상 쇼핑몰 헬프센터에 도착할 것입니다. 불편을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함께 쇼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힘들어. 어우 쉣. 그냥 날 죽여라. 아니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그악 무서워 하진 않지 않아? 물 한 모금 마셔요. 그래야 될 것 같아. 스스스 눌리는 감성입니다. 그래? 아 근데 그렇게까지 내가 막 무섭게 할 수 있고 그렇진 않지. 하지만 최선을 다할 거다. 그럼 다시 간다. 투숙객 가이드. 아무도 바닥에서 잘 수 없습니다. 이것은 침대 밑에 있는 것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투숙객에게 침대와 요람이 제공됩니다. 두 번째, 취침 시간은 오후 10시입니다. 11시까지는 어떤 이유로든 침대를 떠나지 마세요. 이 규칙이 깨지면 생존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침대 밑의 생명체는 매우 빠릅니다. 세 번째, 11시에서 3시 사이에 화장실에 가야 한다면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손님이 많거나 적으면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몇 분 후에 다시 확인하세요. 모든 것이 정상이 될 때까지 반복하면 화장실에 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새벽 3시에 여러분은 침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열지 마십시오. 만약 이미 문이 열려 있다면 눈을 감으십시오. 눈을 뜨지 마십시오. 결과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밤중에 또 다른 손님이 당신을 깨우면 즉시 집에서 나와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십시오. 그 생명체가 당신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그 생명체에게 사냥당했을 때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침까지 사람이 많은 근처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집으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일곱 번째, 밤중에 갑자기 많이 춥거나 더워지면 일어나서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창문을 다 여십시오. 그렇게 한 후 즉시 침대로 돌아가실 수 없습니다. 돌아가실 수 없습니다. 여덟 번째,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 우는 소리를 듣는다면 여러분의 침대에 계속 계십시오. 창밖을 보지 마십시오. 어린 소녀는 눈에 띄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아홉 번째, 오전 8시까지 살아계신 분들을 축하드립니다. 힘든 부분을 살아남으셨네요. 8시에 자명종이 울리면 곧장 아래층으로 내려가십시오. 방에 있는 다른 손님들은 무시하십시오. 만약 그들 중 누군가 당신에게 말을 걸면 날카롭거나 무거운 물체를 잡고 때리거나 찌르십시오. 그들은 실제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그들이 내려가지 않는다면 창문 밖으로 올라가서 가능한 빨리 달아나십시오. 열 번째, 아침 8시 30분에 도착했다면 시리얼 한 그릇을 먹고 가족을 위해 3개 더 남겨야 합니다. 테이블에 앉아서 음식을 내려다보십시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유지된다면 당신은 안전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일어나서 시리얼을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이런 일이 발생하셨다면 당신은 아침 식사를 건너뛰어야 합니다. 11번째, 손님들이 다 드셨다면 지하실을 확인하십시오. 살아남지 못한 손님들의 시신들이 모두 거기 있어야 합니다. 그것들을 세고 문 옆에 있는 화이트보드에 번호를 적으십시오.
전화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다시 지하실로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12번째, 물건을 정리하되 옷장을 절대 보지 마십시오. 정리가 다 됐다면 아래층으로 내려가십시오. 13번째, 그 시간으로부터 하룻밤 더 머무르지 않는 한 자유롭게 떠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규칙 페이지부터 읽어보십시오. 아, 왜 괜찮잖아. 이번 건 좀 괜찮았다. 읽으면서 점점 스킬이 늘어나는 느낌이야. 약간 깡으로, 지금 깡으로 애드립 치면서 너희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개 힘드는데. 안 읽으면 못 나가는 거 아니니까 애초에 읽지 말아야지. 그럼 이번에는 쇼펠 코너 스토어. 쇼펠 코너 스토어. 쇼펠 코너 스토어. 쇼펠 코너 스토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하기로 결정해서 정말 기쁩니다. 저는 우리 가게가 소규모 가게라는 걸 알고 있지만 우리 가게는 다른 대규모 가게들보다 더 나은 근무 환경, 급여, 혜택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일주일간의 훈련이 끝났으니 토마스와 저는 당신이 야간 승무원으로 일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3교대를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심사원은 드물기 때문에 당신이 뽑힌 것이 정말 다행입니다. 레베카가 당신에게 세부적인 일까지 알려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규칙이 답답하고 지키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칙은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매일 밤 지켜야 할 규칙 목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규칙을 문자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물론 규칙은 잘 지키시겠지만 저는 규칙이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르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레베카에게 직접 물어보셔도 됩니다. 함께 해주셔 정말 감사드리며 저희가 여러분들을 모시는 것만큼 정말 즐겁게 일하실 수 있도록 바랍니다. 야간 근무 규칙.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모든 규칙을 준수하십시오. 첫 번째, 모든 선반은 오전 6시에 매장 오픈 전까지 완전히 입고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각 교대조가 종료되기 전에 바닥을 청소해야 합니다. 물걸레는 넓은 바닥에 사용할 수 있지만 통로 3과 4 사이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해당 영역을 손으로 닦고 쓰고 해야 합니다. 세 번째, 토스터 마스터 자동 전기 토스터의 모든 디스플레이를 제거해야 합니다. 네 번째, 어떠한 이유로든 앞문의 잠금을 해제하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쓰레기를 꺼낼 때 뒷문을 4번 두드린 후 약 15초간 기다렸다가 열어줍니다. 기다리는 동안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면 1시간 후에 다시 시도하십시오. 노크 소리가 들리면 문을 열지 마십시오. 여섯 번째, 불이 깜빡거리기 시작하면 뒷방의 차단기를 끄고 다시 켜십시오. 불이 계속 깜빡거리면 공용 옷장에 숨고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옷장 안에서 최소 45분간 머무르십시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있으니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인원수를 세도록 하세요. 만약 안에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모른 척 하십시오. 7번째, 교대 중에 고객이 도움을 요청하면 죄송합니다. 지금은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경영진이 있을 때 여기 다시 오십시오. 라고 말하십시오. 그들이 떠나면 당신은 무전기로 패트릭 이라는 암호를 말하고 공용 옷장에 45초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규칙 6을 참고하십시오. 8번째,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여러분은 누군가가 노래하는 것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노래가 안 들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노래가 들린다는 것을 그들이 모르게 하세요. 9번째, 통로 중 하나에 무언가 떨어지고 부서지는 소리가 들린다면 떨어진 물건 주위의 선반을 확인하세요. 선반에 분실물이 있을 경우 파손된 제품을 정리하고 교체하십시오. 선반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 즉시 인접 통로로 이동하여 눈을 감으십시오. 발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을 때까지 눈을 감고 있으십시오. 감고 있으십시오. 감고 있으십시오. 감고 있으십시오. 10번째, 밤에 적어도 한 번은 불을 켜십시오. 그렇게 한 후에 모두 매니저 사무실로 들어간 후 문을 잠그십시오. 모든 사람은 최소 15분 동안 사무실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 비명 소리가 들리면 30분 동안 사무실에 계십시오. 다시 나올 때 바닥에 묻은 피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반드시 컴불을 끄고 피를 깨끗하게 닦으십시오. 11번째, 가장 위험한 것은 도플갱어입니다. 도플갱어에게 말을 걸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과 대화하려고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그들과 대화를 하는 순간 이미 늦으신 겁니다. 절대로 그들에게 컴퓨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지 마십시오. 도플갱어는 로 쉽게 구별됩니다. 12번째, 감독관이 지시한 사항을 잘 따르십시오. 특히 도플갱어가 당신에게 말을 건다면 지시한 사항을 잘 따르십시오. 감독관이 도플갱어 따르십시오. 만약 규칙을 하나라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따르십시오. 생존하기 위해선 따르십시오. 다음을 즐거운 근무 시간 되세요. 아니 장난하냐고. 이걸 어떻게 읽어 나보고. 아니 12번째 항목 이거 개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니 얘들아 이걸 어떻게 이걸 어떻게 이걸 12번 씨발 애드립 치기 개빡셌다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저거를. 점점 스킬이 늘어나는 기분. 기다려봐. 긴급경보. 전 세계의 모든 인간들은 잠재적으로 멸종 수준의 사건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닙니다. 185cm 정도의 인간과 형태가 비슷한 검은 형체들의 목격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빠른 속도로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 형체들을 출연자라고 명명했습니다. 이들의 목격담은 다음과 같은 대륙에서 보고되었습니다.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호주, 남극 대륙. 출연자로 인해 세계 인구가 2배로 증가했습니다.
약 70억 개의 출연자들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세계 인구는 현재 130억.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경고, 경고, 새로운 정보 경고. 출연자는 희생자들의 모습을 거의 유사한 형태로 변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다행히도 인간과 외모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보는 제한적이지만 우리는 출연자로부터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처럼 이 사건에서 살아남을 것입니다. 하나, 가족, 친구, 생존자들을 모아 대피소를 찾으십시오. 그들이 인간인지 확인하십시오. 그들을 구별하는 방법은 아래에서 설명될 것입니다. 문을 잠그고 창문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출연자가 당신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엇이든 하십시오. 둘, 항상 무기를 손에 쥐고 있어야 합니다. 무기는 출연자로부터 당신을 보호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기를 사용하여 자살을 시도하지 마십시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셋, 인간의 얼굴은 정상입니다. 출연자의 얼굴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자세히 보십시오. 출연자의 얼굴은 약간 일그러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약간 기울어져 있을 수도 있고 그들의 얼굴이 제자리에 있지 않을 수도 있으며 그들은 눈이나 코가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넷, 출연자의 목소리는 단조롭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일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이 없는 것처럼, 감정이 가득 찬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종류의 비참한 상황에서 전혀 긴장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다섯, 자기 방어를 위해 무기를 사용하십시오. 출연자에게 접근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신체적으로 약합니다. 그들의 신체는 약합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을 발견한다면 당신을 목표로 삼고 즉시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기술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는 무엇을 할 것인지 알지 못하지만 기술은 위험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이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엄금합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들에게 저항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세합니다. 우린 살아남을 겁니다. 신의 가호가 있기를. 신은 없습니다. 어렵다. 힘들다. 쉣. 이거 1시간만 해야겠다. 진짜 존나 힘들다. 개 힘들다. 이거 유튜브 편집 되무니까 근데 지금 내가 진행하면서 느끼는 건데 유튜브 편집은 안 될 것 같은데 하려면 진짜 개빡세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도 빡세게 하고 있는데 힘들어. 그럼 폐간의 안전 안내사항 해볼게. 현재 해당 폐간은 건물주 사정상 철거가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개인 사유지이므로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지만 지속적인 경고문과 출입 방지 태그에도 불구하고 해당 폐가에 들어간 사람들이 행방불명되는 사고가 빈번해 폐가에 다녀온 인원으로부터 정보를 취합, 해당 지침을 작성해 게시합니다. 첫 번째, 혼자 가세요. 혼자 가지 마십시오. 두 번째, 해당 폐가에 펜스는 없습니다. 만약 펜스가 둘러져 있다면 절대 들어가지 마십시오. 돌아가십시오. 또 펜스 첨단에 붉은 액체를 만지지 마십시오. 해당 폐가에 펜스는 없습니다. 세 번째, 폐가 앞에서 마음을 바꾸고 돌아가려던 도중 폐가 3층 창문에서 강아지나 새끼 고양이가 머리를 내밀고 울고 있다면 도망치십시오. 폐가는 2층 건물이며 창문은 성인 높이 가슴에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망치십시오. 네 번째,
폐가 곳곳에 인형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불쾌하다면 인형의 바치를 바꾸거나 훼손하지 마십시오. 네, 했고요. 또한 나홀로 숨바꼭질, 위자보드 등의 강령수를 일절 행해선 안되며 만약 일행이 막무가내로 실행하려 한다면 인형들의 표정을 확인하십시오. 만약 미소 짓고 있다면 일행을 버리고 도망치십시오. 5번째, 2층 오른쪽 끝방에 들어가셨다면 절대 시선을 허리 위로 올리지 마시고 나갈 때까지 행동을 경건히 하십시오. 그 방에서 일가족 전원이 목매달았습니다. 목을. 6번째, 폐가 내에서 어떠한 가구도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침대에 눕거나 화장실에서 세안하는 행위 같은 것들입니다. 7번째, 폐가 내에서 초상화를 발견하셨다면 즉시 벽을 향해 뒤집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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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번째, 폐가 내에서 소음이 들린다면 그곳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높은 확률로 소음은 점점 다가올 것이며 이때 소음이 들리는 티를 내시면 안됩니다. 계속 모른 척 하신다면 소음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9번째, 폐가에 지하실은 없습니다. 지하실 물을 발견하셔도 들어가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지하실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10번째, 폐가 내에서 건물주분과 만나게 될 경우 즉시 사과하고 건물에서 나가십시오. 건물주분이 더 머물다 가라고 권하셔도 거절하십시오. 애초에 그에게 들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1번째,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는 절대 폐가 안으로 들어가면 안됩니다. 그 시간에 들어간 사람 중에는 돌아온 이는 없습니다. 12번째, 폐가 근처에서 자신이 같이 온 일행의 이름을 말하거나 쓰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확인된 것들은 이상이며 만약 추가할 만한 다른 사항들을 발견하셨다면 아래의 번호로 연락해 주십시오. 어렵다는 거 어려워버리기. 무엇보다 약간 좀 많이 무서운 게 없는데.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까? 마지막 나폴리탄 괴담. 붉은 세면대. 어떤 맑은 날의 오후 길을 걷고 있는데 붉은 세면대에서 머리를 이고 있는 남자가 걸어왔습니다. 세면대 안에는 물이 가득 들어차 있었고 남자는 그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려는 듯 매우 조심스럽게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고 있던 나는 용기 내어 그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당신은 어째서 붉은 세면대를 머리에 이고 걷고 있습니까? 그러자 남자는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너의 이게 다야? 스크롤을 아무리 내려도 이게 다라고? 이것은 너의 하고 끝난 거야? 하나만 더 할게. 소녀의 일기. 어느 오후 작은 새가 지저귀는 숲속을 한 명의 소녀가 달리고 있었다. 엄마, 어디에 있는 거야? 외치는 소녀. 하지만 대답은 없다. 그러던 중 소녀는 어떤 집에 겨우 도착했다. 여기지? 여기에 있는 거지? 그렇게 말하며 소녀는 문을 열었다. 하지만 거기에 있었던 것은 단지 하나의 일기장.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 우두커니 놓여져 있다.
소녀는 살그머니 손에 들어 읽기 시작했다. 5월 16일. 내일은 즐거운 크리스마스. 선물이 가득. 정말 기대된다. 5월 17일. 산타씨가 오지 않는다. 산타씨가 오지 않는다. 산타씨가 오지 않는다. 5월 18일. 어제는 매우 즐거웠다. 산타씨에게 선물을 잔뜩 받았다. 그런데 이상한데 그 선물은 어디에 둔 거지? 9월 33일. 시계의 바늘이 천천히 나에게 다가오고 있어. 12월 65일. 오늘은 밖에 나와 보았어. 그랬더니 사람이 많이 있었어. 아주 많이 있었지 뭐야. 그런데 모두들 이상한 색이었어. 어째서일까? 일기는 여기까지 쓰여 있었다. 소녀는 돌연 일기장을 덮었다. 소녀는 깨달아 버렸던 것이다. 그래, 소녀는 깨달아 버렸던 것이다. 산타씨가 오지 않는다. 산타씨가 오지 않는다. 와! 하흠. 아니, 여기까지.